네, 이제 저희 그 브랜드 관리 전략 30강 최종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지금 홈페이지를 보여드렸는데 이 브랜드 관리 전략의 수강 및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 강의는 그 인터넷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쭉 이제 30강을 들으셨는데 이 외에 별도로 이제 브랜드 관리 교재 이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들으신 인터넷 그 강의 내용과 관리 교재, 브랜드 관리 교재에서 같이 테스트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종료 후에 테스트를 실시해서 여기서 통과를 하면은 이 브랜드 관리 지도사의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브랜드 관리 지도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신다든지 하면은 일단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훌륭한 자격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 강의 수업 내용 6개 챕터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요? 첫 번째로 브랜드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또 슬로건 또 마크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브랜드 가치 체계. 자,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라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몇 번 말했죠. 그죠? 그것을 하나의 체계화시키는 것이 브랜드 가치 체계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브랜드 운영 체계. 이 부분은 브랜드 가치 체계와 함께 브랜드 관리 전략의 두 가지 핵심 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운영 체계도 저희가 몇 강에 거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 재활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해서 6개 챕터를 순서대로 공부를 했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 6개 챕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 또 많게는 세 페이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잘 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브랜드는 무엇이며 브랜드가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페이지 기억나시죠? 그죠? 왼쪽에는 일반 종이컵에 담긴 커피,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스타벅스 로고가 표기되어 있는 그러한 컵에 담겨 있는 커피. 똑같은 커피인데 가격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죠. 그 왜일까요? 저런 마크 때문에, 마크 로고 때문에 10배 이상 받는다고 했는데 그 로고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죠. 보면은 그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우리 일반 고객에게 전달하는 그 가치 때문에 10배 이상의 가격을 준다고 얘기를 갖다 했죠.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것은 그만큼 똑같은 또는 유사한 제품을 높은 가격을 받고 기업에서는 판매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증대되고 특히 중요한 이윤이 높게 창출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만큼 브랜드는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을 앞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주는 그러한 문장이죠. Product is what is made in a factory. Brand is what is made by consumers. 즉 제품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죠. 그렇지만서도 그 제품이 고객과 만날 때에는 브랜드로 만나는 것이고 그 브랜드가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고객이 결정합니다. 즉 브랜드는 고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제품과 브랜드는 같다 다르다 다른 것이죠. 제품을 표시하고 차별화시키고 하는 것이 브랜드이지만서도 결국 제품이 좋다고 해서 고객에게 사랑받는 것은 아니다. 고객에게 진정으로 사랑받으려면 제품보다는 브랜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문장이죠. 자, 이 브랜드의 중요성 다음에 저희가 이제 브랜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브랜드 네임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름이죠. 이 브랜드 네임이라는 것은 고객과 만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잘 개발을 해야 되고, 이 브랜드 네임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6가지 가이드라인을 공부를 했죠. 첫 번째는 창의성과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들었을 때 참 독특하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브랜드와는 전혀 다른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고객이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억하기 좋고, 또 발음하기 좋고, 또 쓰기 쉽고, 또 친근감, 이러한 부분들이 이 브랜드 네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업종 제품의 성격 및 기업 철학을 반영을 한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제품이 어떠한 이제 제품군에 속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제품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채택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박스다 그러면은 그러한 이 박스를 의미하는 게 그게 무엇인지 그런 단어를 자동차의 브랜드 네임화 시킨다라는 그런 사례도 들었고요. 우리 기업은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철학 자체를 기업명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례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해외에서 사용될 때 부정적 현상을 배제해야 된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글로벌 브랜드로서 해외에 나갔을 때 원치 않은 그런 연상 이미지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장기적으로 사용돼야 되고 글로벌로 통용돼야 된다. 또 상표 등록이 가능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의 네이밍의 가이드라인을 다 충족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훌륭한 브랜드 네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서도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추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업에서 브랜드 네임을 개발할 때는 이 6가지 중에서 최소한 뭐 4가지 이상이라든지 이 정도는 충족을 시켜야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그러한 기대치를 달성할 수 있다. 자, 이 브랜드 네임 위에 붙는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것은 이 브랜드 네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던지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브랜드 슬로건이 해결해 준다. 특히 이제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든지 또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적 이익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슬로건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제 브랜드 슬로건의 역할이라는 것은 메시지와 가치를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된다. 근데 너무 길거나 어려우면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브랜드 포지셔닝 및 차별화가 가능하다. 세 번째, 그 네임이라든지 심벌이 가진 모호한 점을 이 브랜드 슬로건이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네임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인조이 뭐 그렇게 하면은 브랜드 네임 정도의 그런 유명세를 탈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오래 짧고 간결하게 구성을 해서 장기간 동안 고객들과 만났을 경우에는 정말 이 브랜드 슬로건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죠. 자, 네임 슬로건 다음에 브랜드 심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로고 또는 마크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 브랜드 심벌이 갖춰야 될 조건은 브랜드 네임과 마찬가지로 창의성과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 또 한 번 보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눈에 쉽게 띈다. 또 친근감을 가져야 된다. 자, 이러한 조건들. 또 다양한 매체에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즉 뭐 인쇄 매체에서는 잘 구현이 되는데 방송이라든지 또 인터넷에 가니까 구현이 안 되더라. 제대로 구현이 안 되더라. 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브랜드 네임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현상을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상표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니까 상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자 상표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도형 상표를 이제 상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처럼 도형도 상표 등록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브랜드 심벌이 갖춰야 될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가치 체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브랜드 가치 체계는 이 브랜드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 가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건, 그 조건이라는 것은 브랜드 가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합해서 이제 브랜드 가치 체계라고 하는데 학자들마다 여러 모델들을 내놓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브랜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고객, 내부 종사자, 그리고 투자자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존재 이유자, 중장기적인 선언, 약속적인 표현이다. 자, 이 문장을 보시면요.
이 브랜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또 고객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또는 브랜드인 내가 왜 존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관리 전략이 하나의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정립을 해 놓으면은 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플랫폼의 구성 요소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브랜드 비전, 브랜드 미션, 브랜드 퍼스널리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어 아이덴티티인데, 브랜드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브랜드가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나 상태, 이것을 브랜드 비전이라고 했고요. 브랜드 미션은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라든지 브랜드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며,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약속을 기업이 던져야 하느냐라는 게 바로 브랜드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은 브랜드 플랫폼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접목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요소였고요. 세 번째로 이제 브랜드 퍼스널리티는 사람도 성격이 있듯이 브랜드 성격을 가질 수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브랜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 퍼스널리티가 세 번째 요소고, 마지막으로 코어 아이덴티티는 포지셔닝 컨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를 차별화되게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러한 요소라고 우리가 정의를 갖다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 체계를 구성하는 그 모델 중 하나인 그 브랜드 플랫폼을 구성한 이 4가지 요소가 잘 정립되었을 때 그 브랜드는 잘 관리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플랫폼 모델 이외에 또 몇 가지 여러 유명한 교수들이 만드는 모델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데이비드 아크 교수의 아이덴티티 시스템 모델이라든지, 업소 교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핵심 모델, 그리고 캐프로 교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 모델, 그리고 하코드라는 일본 광고 대행사의 브랜드 스테이트먼트 모델, 이렇게 이제 4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떤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잘만 정립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앞서 우리가 공부한 브랜드 플랫폼이라는 모델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 브랜드 가치 체계와 함께 브랜드 관리의 그 축을 이루고 있는 브랜드 운영 체계 하나 있다고 그랬죠. 영어로는 브랜드 아키텍처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 브랜드 운영 체계의 정의는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서도 밑에 있는 요 내용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각 브랜드의 역할 및 브랜드 간 관계를 정립하는 것, 이게 바로 브랜드 운영 체계라고 했는데, 브랜드 가치 체계 모델 하나인 그 플랫폼에도 이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서도 이 운영 체계도 하나의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 체계 밑에도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운영 체계 구성 요소는 포트폴리오, 하이어라키, 그리고 브랜드 스트럭처, 그리고 익스텐션,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브랜드의 집합,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죠. 좌측에 보시면 대상이라는 기업에 여러 브랜드가 이제 있는데 그 브랜드를 한번에 모아놓은 게 브랜드 포트폴리오예요. 그리고 LG전자에도 수십 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한 곳에 모아놓으면은 이게 바로 브랜드 포트폴리오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자, LG전자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또 프로덕트 브랜드, 또 브랜드 수식어, 이런 것들 전부 다 얘기하는 그게 브랜드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이제 이 포트폴리오는 그냥 묶어놓은 것이지, 또 가로로, 세로로, 즉 평면적으로 이러한 것을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단지 평면적인 집합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요것을 체계를 잡아놓은 게 브랜드의 포트폴리오를 체계를 잡아놓은 게 하이어라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죠. 그죠? 그래서 하이어라키의 정의는
기업이 제공하는 여러 제품들에 적용되는 브랜드 유형들 간의 서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위계다. 또 브랜드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직, 수평적 구조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보면은 제일 높은 사장님, 또 뭐 밑에 부사장님, 뭐 전무님, 그 밑에 또 상무님들 이렇게 또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무들 밑에는 또 팀장, 또 팀원 이렇게 있듯이 조직표입니다.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조직표가 바로 브랜드 하이라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스트럭처, 브랜드 운영 체계 중에서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브랜드가 이제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서도 기업 브랜드와 개별 브랜드, 뭐 이게 이제 같이 연합돼서 사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어떤 브랜드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이 브랜드를 주인공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 그러한 전략을 짜는 것이 브랜드 스트럭처라고 했는데, 개별 브랜드 전략, 그리고 단일 브랜드 전략, 그리고 보정 브랜드 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개별 브랜드 전략이라는 것은 기업 브랜드와 관계없이 각기 자기 제품에 적용된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프라그 앤 갬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P&G, 즉 프라그 앤 갬블을 별로 노출시키지 않고 각자 그렇게 마케팅하는 경우였고요. 단일 브랜드 전략이라는 것은 기업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제품에 이렇게 적용시켜서 마케팅하는 경우. 또 보증 브랜드 전략이라는 것은 기업 브랜드와 제품 브랜드 또는 패밀리 브랜드와 제품 브랜드가 같이 연합이 되어서 이 앞에 있는 브랜드가 뒷 브랜드를 보존을 해준다. 그래서 보증 브랜드 전략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브랜드 운영 체계에서 이제 마지막은 브랜드 확장인데요. 이 브랜드 확장이라는 것은 기존의 브랜드를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대로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을 브랜드 확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이 기존에 있던 브랜드가 브랜드 자산이 없거나 또 힘이 없으면은 절대로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그런 브랜드를 신제품에 적용을 시키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뭐 이미지 연계가 잘 되는지, 또 고객들이 생각했을 때 품질, 그레이드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고객이 판단하에 고객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자, 우리 후반부로 와서 이 브랜드 재활성화라는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는다. 그럼 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죠. 왜냐하면은 그 브랜드를 일단 고객에게 인지시켜야 되고 또 선호도까지 올리려고 그러면 그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재활성화라는 것은 이 브랜드가 이제 출시를 해서 계속 건강에만 잘 자라주면 좋은데 그 브랜드가 아플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경우에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제품에 적용을 시켜서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려면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브랜드의 힘을 다시 제공을 해서 그 브랜드가 활성화되는 것을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자산이 약화된 경우에 브랜드의 활력을 불어넣는 전략을 브랜드 재활성화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 브랜드 재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구매 빈도라든지 이용도 이런 부분과 또 이용량을 증대시키자. 또 새로운 이용법을 제공을 하자. 그리고 기존에 안 들어갔던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하자. 즉 패스트푸드 브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모닝 메뉴, 아침 메뉴를 만들어서 진입하는 것을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거라고 그랬죠. 또 커뮤니케이션 전략 변화, 바카스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성인들 중심으로 해서 쭉 마케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쭉 빠져나가면서 그 연령대를 밑으로 낮춰서 커뮤니케이션 타깃을 변화시킨 그런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또 브랜드 익스텐션,
또 브랜드 리뉴얼. 자,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브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 이상을 수정을 강함으로 해서 훨씬 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 브랜드 로고, 즉 마크, 이런 부분들을 대폭 또는 소폭으로 조정을 해서 고객들과 만나는 것. 그리고 브랜드 리포지셔닝.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존에 우리 브랜드가 고객의 머릿속에 잘 지금 정리가 돼 있었는데, 기업 내부의 어떤 그 변화, 또는 경쟁자의 변화, 또는 고객 트렌드의 변화, 이러한 여러 차원에서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포지셔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업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포지셔닝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바꿔서 고객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그랬을 경우에 바꿔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이 브랜드 리포지셔닝 전략을 실시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브랜드 재활성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챕터로 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ATL이라고 하는 above the line, 그리고 BTL이라고 하는 below the line,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데, ATL은 무엇인가 하면 TV, 라디오, 신문, 잡지, 5개 광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용해오던 그런 매스미디어, 대중 광고고, BTL이라는 것은 PR이라든지 이벤트, 또 다이렉트 메일, 또 PPL, 뭐 이런 것 등 IT 산업이 발달되면서 여러 그 노출 수단을 새롭게 개발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분화에 대한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BTL이라고 하고, 21세기 들어서 훨씬 더 ATL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자, 인터넷 강의 수업 내용 6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브랜드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두 번째로 브랜드 네임, 슬로건, 마크, 그리고 브랜드 가치 체계, 브랜드 운영 체계, 브랜드 재활성화, 마지막으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자, 이렇게 6가지 챕터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잘 이해를 한다고 하면요, 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브랜드 관리 전략이 정말 재미있게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만큼 이 브랜드 관리 전략의 범위는 굉장히 넓지만서도 그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30강에 걸쳐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공부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테스트는 25문항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문항은 모두 4지 3다형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서도 이 30강 동안 들었던 그 내용들, 인터넷 강의 내용들, 그리고 브랜드 이 관리 전략이라는 교재, 요 두 부분을 꼼꼼히 공부하시면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25문항 잘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고요, 테스트 보시고 훌륭한 브랜드 관리자 또는 브랜드 전략가, 마케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랜드 관리 전략 30강 강의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